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저는 해군을 제대했습니다. 2년 동안 해군 함정에서 생활했죠. 함정은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잠수함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작전에 들어가면 몇 주 동안 바닷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수함은 어떻게 가라앉고 뜨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수함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잠수함이 가라앉았다 뜨는 원리를 알기 위해선 부력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유레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는 물이 가득 찬 탕 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같은 무게를 가진 물체일지라도 부피가 다르면 물이 넘치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달리 말하면 물질은 각기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같은 무게가 나가는 왕관일지라도 순금으로 만든 왕관과 순금이 아닌 합금 왕관의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왕관을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과 같은 무게의 순금을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하면 왕관이 순금인지 은을 섞은 합금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부력을 재는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일정한 물체를 물속에 담갔을 때 그 물체가 밀어내는 물의 무게만큼 그 물질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무게가 바로 그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인 것이죠. 배를 바다에 띄우게 되면 물속에 가라앉는 곳이 밀어낸 물 부피의 무게는 물 위에 떠있는 물체의 무게와 같아지게 됩니다. 물의 무게만큼의 힘,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한 것이죠. 즉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 물의 무게의 힘이 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농구공을 물 위에 띄워놓고 물속으로 눌러보면 부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수함은 이 부력을 조절해서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잠수함에는 선원들이 거주하는 내부 공간인 압력 선체, 그 밖으로 외부 선체가 있는데 이 외부 선체 앞뒤로 잠수함의 균형과 부력을 조절하기 위한 밸러스트 탱크, 부력 탱크가 있습니다. 이 부력 탱크에 공기를 채우면 부력을 받는 부피가 커지고 그만큼 부력도 커져서 뜨게 되고 부력 탱크를 물로 채우면 부력을 받는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럼 이 부력 탱크에 공기를 어떻게 채우고 빼느냐 하면 보통 잠수함 하부에는 방수구가 있습니다. 상부에는 공기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환기 밸브가 있죠. 잠수함이 가라앉을 때는 상부의 환기 밸브를 열게 되면 아래의 방수구가 열리면서 물이 밸러스트 탱크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잠수함에 탑재된 압축 공기 탱크를 활용해서 공기를 부력 탱크에 불어넣게 되면 부력 탱크에 담겨있던 물이 하부의 방수구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부력 탱크에는 공기가 채워지게 되고 다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이 부력 탱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뒤로 기울일 수도 좌우로 기울일 수도 있죠. 잠수함이 가라앉고 뜨는 원리를 알았으니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해 납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이 전기를 활용해 프로펠러를 돌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을 돌리기 위해선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해수면으로 올라오거나 산소 공급기를 물 위에 띄우는 스노클 항해를 해야 하죠. 이는 군사용 잠수함일 경우 상대에게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잠항할 수 있는 기간도 3, 4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IP라는 것이 개발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고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체계이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IP는 스털링 엔진과 연료전지입니다. 스털링 엔진은 닫힌 공간 안의 가스를 서로 다른 온도에서 압축 팽창시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엔진이죠.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이 적기 때문에 잠수함에 적합합니다. 다만 출력을 높이기 위해선 엔진의 크기도 커져야 해서 공간이 협소한 잠수함에는 제약이 따르죠. 이에 반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얻는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 스털링 엔진 대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를 보충하기 위해선 기지로 복귀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발달로 3주가량 수중 작전을 할 수 있죠.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키스트를 필두로 한 수소 전략 연구단이 연구하고 있기도 하죠. 또 하나의 추진 체계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방사성 원소의 하나인 우라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라늄이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하면서 얻어지는 고온의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힘으로 추진 모터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얻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앞선 추진 체계와 달리 산소나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아도 몇 개월간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건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잠수함이 어떻게 추력을 얻는지 이제 알았는데 어두운 물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잠수함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해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음파 탐지기, 소나를 활용합니다. 소나에도 능동 소나와 수동 소나가 있는데요. 능동 소나는 잠수함에서 소나를 발사한 후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수신해서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죠. 수동 소나는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를 탐지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능동소나는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치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수동소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중에서는 GPS 신호를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은 수압 센서, 자기 나침반, 관성 항법 장치 등을 활용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수압 센서로 수심을 계산하고 자기 나침반으로 지구 자기장을 활용해 방향을 파악하죠. 그리고 관성 항법 장치의 경우 자이로스코프와 가속계 등을 이용해 방위 기준과 이동 변이를 구할 수 있어서 처음 출발한 위치를 알면 계산을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오차가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km 내외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양자 나침반입니다. 양자 나침반의 원리는 원자를 극저온으로 냉각하면 양자 스핀의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특정한 양자 상태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자 스핀은 작은 자석처럼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레이저를 이용해 양자 스핀의 정렬 방향을 분석하면 지구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각 위치의 모든 자기장을 표시한 자기장 지도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다이아몬드의 양자 결함을 이용해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죠.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해진 통신 시간에만 간략하게 통신을 하는 등 통신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음파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하죠. 이에 더해 스텔스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상대 함정의 소나가 잠수함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음파를 흡수하거나 굴절시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잠수함 표면에 흡음 물질을 칠하거나 붙이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소나 주파수를 회절시키거나 굴절시키는 메타 물질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수함은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신체호함 등 우리의 자체 기술력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이런 잠수함을 비롯하여 전기 선박을 육상에서 시험 점검할 수 있는 LBTS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력의 자부심을 달달하게 느껴보며 이 영상이 잠수함의 원리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